불안할수록 원래 계획대로. 임세원.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진심으로 짜장면을 먹을지 짬뽕을 먹을지를 고민하는 일에서부터 입시를 치른 후 어느 대학에 지원할지 고민하거나 결혼할 배우자를 찾는 일에 이르기까지 우리 삶의 매 순간마다 선택은 끝도 없이 이어지고 또 이어진다. 선택은 어느 하나를 골라야 하는 일인 동시에 고르지 않은 다른 것을 버리는 일이기도 하다. 때문에 선택은 괴로울 때가 많다. 버리는 패가 아깝기도 하거니와 내가 고른 패가 내게 도움이 될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지 아니면 나쁜 결과를 낳을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절박한 상황에서 선택을 해야 할 때, 문제는 상황이 절박할 때다. 일반적으로 우리 인간은 손실을 피하려는 충동이 뭔가를 얻으려는 충동보다 크다는 수많은 연구 결과가 있다. 굳이 이런 연구 결과들을 덜먹이지 않더라도 그렇지 않은가. 상황이 너긋하거나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은 큰 변화를 바라지 않으므로 상대적으로 안전한 선택을 한다. 그러나 상황이 절박하거나 가진 것이 많지 않은 사람들은 잃을 것이 없다는 생각에 상대적으로 위험한 선택을 하곤 한다. 즉, 자신이 처한 상황이 최악이라거나 더 나빠질 게 없다고 느끼게 되면 평소라면 하지 않았을 행동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절박함이라는 감정 혹은 지금이 바닥이라는 생각이다. 이는 모두 불안과 두려움에 지배받는 것으로 실제 현실과는 상당한 차이를 볼 수 있다. 불안할 때 우리를 생각해보자. 불안감이 생각날수록 우리는 현재의 상황을 부정적으로 파악하고 미래를 어둡게 예견한다. 이는 또다시 우리의 불안감을 더 크게 만드는 악순환을 만들곤 한다. 귀국 후 통증이 점점 더 심해지자 나 역시 이런 패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되었다. 일을 그만두어야 하나? 일반적으로 우울증 환자들에게 나는 아무리 힘들어도 하던 일을 그만두지 말라고 이야기한다. 그것이 길게 보아서는 실제로 치료에 더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나 지쳐있던 나는 내가 과연 이 상태로 환자들을 돌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회의에 빠져들었다. 일을 계속하다가는 점점 더 몸 상태가 나빠질 거야. 그럼 내 우울증도 심해질 거고 내 마음도 제어하지 못하는 의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다독인단 말인가. 결국 나는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해주지 못할 거야. 그럼 나를 찾는 환자들도 없을 것이고 직장에서도 나를 싫어하게 될 거야.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 나는 아직 나타나지도 않은 부정적인 미래를 마치 기정사실이기라도 한 것처럼 선명하게 그리고 있었다. 그래, 어차피 그런 상황이 오게 될 텐데 그만두자. 나는 여기까지야. 환자들에게도 대학과 병원에도 민폐만 끼치면서 보기 흉한 꼴로 밀려나기 전에 내가 스스로 사라지는 게 낫겠어. 몸도 불편하고 기분도 우울한 내가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 그다지 놀라운 일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나처럼 힘겨운 상황에 놓인 이들이 아니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일상에서 이와 비슷한 경우를 만나곤 한다. 이를테면 이런 것이다.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구들과 수년 만에 모임이 잡혔다고 가정해보자. 보고 싶던 친구들을 직접 만날 수 있다니 며칠 전부터 이 모임이 기다려지고 너무나 설렌다. 그런데 막상 모임 당일이 되자 기분도 좋지 않고 몸 상태도 나쁜 것 같다. 그냥 만사가 귀찮고 밖에 나가고 싶지 않다. 그렇다고 들이댈 만한 핑계조차 마땅치 않다. 결국 이리저리 머리를 굴려보다 에라 모르겠다를 외치며 약속 장소에 나가지도 걸려오는 전화를 받지도 않은 채 집에서 뒹굴거린다. 과연 이렇게 집에 있으면 몸 상태가 나아지고 기분이 좋아질까? 결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열의 9은 오히려 기분이 더 나빠질 가능성이 크다. 몸 상태는 내가 약속 장소에 나가지 않은 것을 마치 정당화해 주기라도 하듯
공연이 더 나빠지는 것 같다. 마음 한편에서는 왠지 친구들에게 미안하다는 생각이 피어나면서 나는 대체 왜 이 모양일까 라는 자책감에 기분이 가라앉는다. 이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사례이지만 이보다 더 무거운 상황에서 같은 맥락의 잘못된 선택을 하는 바람에 결과가 나빠지는 경우는 주변에 허다하다. 때문에 상황이 안 좋을수록 선택은 신중해야 한다. 도저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때에는 원래의 계획대로 밀고 나가야 한다. 이는 불안 그 자체의 속성 때문이다. 불안은 기본적으로 예측 불가능성 또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나온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불안한 사람들은 자신의 선택을 자꾸 변경함으로써 미래를 더 예측 불가능하게 만드는 오류를 범하곤 한다. 애매하고 불안한 상황이라면 한 번 내린 결정을 자꾸 바꾸기보다는 계획대로 밀고 나가는 편이 훨씬 더 나은데도 말이다. 계획대로 해보다가 잘 되지 않으면 그때 방향을 바꾸어도 늦지 않다.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을 신뢰할 것. 당신이 작은 회사의 영어 담당자라고 해보자. 회사의 명운을 좌우할 바이어와의 정말 중요한 약속을 앞두고 낯선 장소를 향해 운전을 하고 있다. 낯선 장소를 찾아야 하니 당연히 교통정보를 실시간으로 반영해 길을 알려주는 내비게이션을 작동시켜 채 출발했을 것이다. 그런데 약속 시간에 점차 다가오는 상황에서 내비게이션이 알려준 길에는 차가 너무 많다. 나도 모르게 주변을 두리번거리게 되었는데 우연히 우측에 골목길이 보인다. 공간은 없지만 그쪽으로 가면 꽉 막힌 이곳을 벗어날 수 있을 것만 같다. 시계를 보니 약속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약속 시간이 늦었을 때 발생할 상황을 생각해보니 끔찍하다. 우리의 뇌는 생각보다 아주 훌륭하다. 결과 예측이 어렵거나 애매한 상황일 때는 여러 가지 대안들 중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이 가장 나은 선택의 가능성이 크다.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전혀 모르는 길로 빠져나갈 것인가? 아니면 내비게이션을 믿고 그대로 갈 것인가? 이런 경우도 있다. 학창 시절 객관식 문제가 나에겐 시험을 보고 있다. 어려운 문제 때문에 고시마다 나름대로 문제를 푸는 3분이라고 적었다. 그러고 나서 다른 문제를 다 푼 다음 살펴보니 3분 답이 너무 많은 것이다. 고개를 갸웃하다 앞서 고심했던 문제로 들어가 답을 1분으로 고친다. 그런데 시험이 끝나고 채점을 해보니 그 고심했던 문제의 답은 3분이었다. 우리의 뇌는 생각보다 아주 훌륭하다. 결과 예측이 어렵거나 애매한 상황일 때에는 여러 가지 대안들 중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이 가장 나은 선택일 가능성이 크다.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인 내가 그 시점까지의 여러 정보들을 근거로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이를 그만두는 쪽으로 생각을 굳히고 있을 무렵이었다. 뜨거운 물이 담긴 대야 속에 한쪽 발만 담근 것처럼 발목 아래가 뜨거워지는 이상 감각을 애써 무시하려 노력하면서 힘겹게 외래 진료를 하고 있던 어느 날이었다. 구부정한 허리에 지팡이를 집은 채 벌써 몇 년째 나의 외래를 다니고 계시던 할머니 환자분이 내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 선상님, 아프지 마시오잉. 나 죽기 전까지는 아프면 안 돼야. 할머니의 표정에서는 진심이 보였다. 진정으로 나를 걱정해주고 계심을 절절히 느낄 수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 나의 환자들이 이러한 상황에 처해 내게 직장을 그만두겠다고 한다면 나는 무엇이라고 할 것인가? 아마 나는 주저없이 감정이 생각에 영향을 주는 기준에 대해 설명하고 우월한 감정 상태에서는 단지 현재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대책 없는 결정을 저지르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하며 그분들의 우울증상이 개선될 때까지는 결정을 미루라고 조언했을 것이다. 환자들에게 해주던 그 이야기가 바로 지금 나에게 필요한 이야기였다. 나는 힘들지만 조금 더 버텨오기로 했다. 내 선택은 옳았다. 놀랍게도 현재의 나를 지탱하고 있는 것은 내 환자들이다. 그분들은 자신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를 내 작은 진료실로 가지고 온다. 어떤 이야기는 너무나 놀랍고 충격적이어서 차마 글로 옮길 수 없을 정도다. 어떤 이야기는 드라마보다 더 잔혹할 때도 있다. 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최대한 그분들의 상황을 객관화, 명료화시켜준다.
이는 마치 장기나 바둑의 훈수와도 같다. 장기나 바둑을 두고 있는 당사자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옆에서 게임을 지켜보는 훈수꾼들에게는 간혹 좋은 수가 보이곤 한다. 자신의 얼굴에 무엇이 묻어 있는지 정작 자신은 알 수 없지만 이런 남들은 쉽게 볼 수 있는 건 역시 마찬가지 원리다. 나는 환자분들을 면담하면서 그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방법들을 충분히 국리에 말씀을 드린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말이 나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 지금 나는 내가 의사로서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너무나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다. 만약 내가 그때 병원을 사직했더라면 나의 상태가 지금보다 더 좋아졌을까? 절대 그러지 않을 것이다. 가장 힘든 순간,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 무언가를 그만두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러한 상황에는 우리의 판단이 충분히 이성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무언가를 그만두려면 적어도 지금 이 순간 내 이성이 감정을 충분히 통제하고 있다는 자기 확신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처음 계획했던 대로 하던 것을 계속하는 편이 훨씬 더 낫다. 왜에서 어떻게로.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다.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어떤 일의 결과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어떤 사건들의 경우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모호하거나 원인을 잘 알 수 없는 경우도 있다. 그보다 더 골치 아픈 것은 원인은 사라져버렸지만 결과는 계속 남아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경우다. 아마도 불면증이 그 대표적인 예일 것이다. 불면증이 처음 시작될 때 우리는 대개 그 원인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을 때가 많다. 입시 스트레스, 가족의 질병, 경제적인 곤란, 통증 등 수많은 원인들이 불면증을 만든다. 하지만 원인이 사라져버렸음에도 불면증은 계속 남아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불면의 상태가 너무 괴로운 나머지 잠을 자기 위해 갖은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 방법들이 오히려 불면증의 악화 요인이 되는 경우가 흔하다. 원인은 사라져도 결과는 남을 때 불면증 때문에 괴롭다며 나를 찾아온 한 남자는 자신의 회사에서 지방 소도시로 발령을 받은 이후 이 괴로운 증상이 생겨났다고 말했다. 30대 후반인 그는 서울에 집과 가족들이 있었는데 어쩌다 지방으로 발령을 받게 되는 바람에 졸지어 기러기 신세가 되고 말았다고 했다. 그는 가족들을 서울에 남겨둔 채 발령지에 방을 구해 혼자서 생활하기 시작했다. 잠자리가 바뀐 탓인지 혼자 있으면 느끼게 된 외로움 탓인지 그는 어느 날부터인가 잠에 잘 들 수가 없었다. 그러다 어떤 날은 거의 꼬박밤을 지새우기도 했다. 이렇게 제대로 잠을 못 잔 다음 날이면 그는 어쩔 수 없이 온종일 피곤한 기색을 감출 수가 없었다. 오늘은 반드시 자야 한다. 그렇게 피곤한 날에는 저녁 식사만 마치면 졸립지 않은데도 밤 9시부터 자리에 누워 잠을 청했고 그래도 도저히 잠이 오지 않으면 혼자서 소주를 반병 정도씩 마셨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잠은 오지 않았다. 그러자 그는 점차 자신이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것 자체에 대한 불안해하기 시작했다. 오늘은 과연 잠이 올까? 잠들면 몇 시간이나 잘 수 있을까? 그렇게 1년이 지난 후 그는 마침내 근무지가 서울로 변경돼 집에서 출퇴근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그의 불면증 증세는 전 나아지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어둠이 내리면 자신이 잠을 잘 수 있을지에 대해 걱정하면서 이제는 거의 매일 소주를 마시고 있다고 했다. 그의 사례는 원인은 사라져도 결과는 계속 남아 고통을 주는 흔한 경우이다. 이러한 사례는 불면증 환자뿐 아니라 다양한 수술 후유증을 겪는 환자들에게서도 대부분 관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척추 디스크가 있어 돌출된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고 있는 환자의 경우 수술로 돌출된 디스크를 제거하며 모든 것이 원상으로 돌아와야 할 것이다. 하지만 디스크는 제거됐어도 일부 환자에게서는 그간의 신경 손상 혹은 수술 후 발생한 수술 부위의 유착, 수술 중 발생한 새로운 신경 손상으로 인해 통증과 감각 이상이 계속된다. 이런 경우 수술이 자신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줄 것으로 기대했던 환자들은 심한 좌절과 우울을 경험하게 된다. 그 역시 불면증의 괴로움도 괴로움이었지만 달라지지 않은 자기 상태를 목격하며 더는 희망이 없다는 생각에 엄청난 우울감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원인이 제거됐는데도 어째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인지, 왜 하필 자기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건지 모르겠다며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유독 불운한 사람 같다고 절망했다.
하나의 문제를 풀고 또 그 다음 문제를 풀고 수술과 약물, 각종 비수술적 치료, 물리치료, 필라테스, 퍼스널 트레이닝, 기도, 명상, 심지어는 침과 한약까지 통증에 좋다는 온갖 방법을 다 사용했는데도 기대만큼의 효과가 드러나지 않자 나 역시 끝없이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왜 하필 내게 이런 일이 닥친 것인가? 내가 무엇을 잘못했단 말인가? 어두운 방 안에 어두군이 혼자 앉아있을 때면 이런 질문이 끝도 없이 쏟아졌다. 왜 이 병이 낫지 않을까? 왜 내게 이런 병이 찾아왔을까? 대체 왜? 그러다 문득 나를 찾아온 환자들이 내게 던지던 질문들을 내가 똑같이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환자들은 나의 진료실로 찾아와 도대체 왜 이런 병이 자신에게 생긴 것인지를 묻곤 한다. 하지만 사고로 인해 골절이 되거나 피부가 찢어지는 일이 아닌 이상 질병의 원인을 정확히 말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우울증을 비롯한 다양한 정신과적 질환은 전체 인구의 20% 정도가 경험하게 되는 매우 흔한 질병이지만 그 원인이 무엇인지 쉽사리 설명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것은 우울증뿐 아니라 내과 영역의 다른 질병들도 마찬가지다. 매우 흔한 만성 질병인 당뇨병의 경우만 해도 그렇다.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짐으로써 생기는 이 질병은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원인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인슐린 분비에 왜 문제가 생기는 것인지까지는 설명하기 어렵다. 꼭 질병뿐이겠는가? 우리는 갑작스레 우리를 찾아온 수많은 불행 앞에 종종 왜 하필 이란 말을 하게 된다.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하다. 중범죄를 저지르고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아무런 잘못하지 않은 내가 왜 혼자서 이런 고통을 감당해야 하는 걸까? 온 세상의 불운이 오직 나를 향해 달려드는 것만 같다. 세상에 정의란 없는 것처럼 보인다.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일이다. 그런 생각에 휩싸이다 보면 왜에 집착하게 되고 이런 집착은 곧 우울한 감정으로 이어지게 된다. 당연한 일이다. 이런 경우에는 왜를 아무리 외쳐도 시원한 답을 얻기 힘든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고통과 불행이 없던 시절을 자꾸 떠올리게 되겠지만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다. 자꾸 원인을 찾으려고 머릿속에 작동할 때 그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을 싹둑 자르고 냉정하게 원인 따위는 없다는 점을 받아들여야 한다. 불행에는 이유가 없다. 세상 모든 일은 그 원인을 찾아야 해결할 수 있지만 그럴 수 없는 일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불행일 것이다. 아프지만 이것을 인정해야 한다. 상황은 상황대로 두고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 물론 이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나도 그렇다. 그래서 하루에도 수십 번 마음을 먹고 또 먹는다. 왜가 아니라 어떻게에 집중하자. 왜가 아니라 어떻게, 그러니까 원인이 아니라 방법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방법을 찾는 일이 아무리 어렵다 해도 최소한 보이지는 않으며 돌이킬 수도 없는 원인을 찾는 일보다는 쉬운 것일 테니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답을 찾은 후에 그것을 실천해 나가야 한다. 비록 이것이 당장의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것은 아니라 해도 그렇다. 그래야만 아무리 힘들어도 우울감에 빠져 나 자신을 잃어가지 않는다. 방법을 계속해서 찾아가는 것, 그것이 곧 자기를 지키는 길이다. 얼마 전 개봉했던 영화 마션에서 화성에 홀로 남겨진 우주 비행사 마크 와트니는 자신이 왜 화성에 혼자 남게 되었는지에 대해 집착하며 우울해지기보다 자신이 화성에서 어떻게 생존할지에 더 집중했다. 그렇게 화성에서 감자 농사를 짓고 하루하루를 견뎌내면서 마침내 지구로 귀환한다. 그의 말은 곧 내가 나 자신에게 그리고 고통을 겪고 있는 누군가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와도 같다. 삶의 어느 지점에서 정말 모든 게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져 바닥을 칠 때가 있지. 그래, 이게 끝이야. 모든 게 끝장이야 라고 말이야. 그럴 때는 둘 중 하나야.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현실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무언가를 하든지 하나의 문제를 풀고 또 그 다음 문제를 풀고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야.